네, 반갑습니다. 2월 4일 목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또 저점을 잡았나 싶기도 했었는데 올라가다가 또 다시 내려와요. 자, 지금 상황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자,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리는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들 생기겠죠?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 기관 쪽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쏟아지고 있는 기관 매도, 이게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고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은 주가는 조정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지금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조정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나쁜 놈들, 걔네들은 누구냐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발 조정이 지금 나타나면서 대형주들이 쏟아지면서 또 투자 심리가 갑자기 또 얼어붙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고 있죠. 사지 말라고 했는데, 자, 혹시 고점에서 또 그냥 못 참고 사신 분들 오늘 방송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중소형주들, 대형주들이 일단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저점권에서 매수하려고 지금 준비를 막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씩 내려가 있으면은 또 매수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대 하락입니다. 3100포인트가 일단 내려갔고요. 자, 이런 조정은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면 상승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이야 라는 그런 어떤 관점들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이제 상승을 계속 가지고 갈 거고 지난 저점 즉 3000포인트 아래로 다시 내려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당연히 부담이 또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옆으로 좀 서주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가거나 그런 형태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는 아래쪽 이격이 아직은 크죠. 61선과의 이격도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잡아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한 그 나름대로 또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구간들을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는 다소 지루한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 같은 그런 좀 지루한 조정 또는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됐었던 이런 조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이 좋다라면 바로 뚫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현재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렇게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힘이 세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은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많이 올라간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반대로 이제 중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받쳐주는 힘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때려버리게 되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종목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볼게요. 지금 코스닥 상황 같은 경우는 0.6%포인트 나쁘지 않죠. 대형주 쪽, 즉 코스피 쪽이 많이 빠진 것에 비해서 요 정도 0.6%라면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중소형주들 쪽으로 포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1%대 많아봐야 한 2%대 그 정도 변화를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또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저점권에서 공략하시는 분들은 별 걱정 없으실 것 같고 그냥 편안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더 받든가 말든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든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 생기든 전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또 매수를 막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볼게요.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사지 마세요. 이거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일단은 위쪽에 나와 있는 매물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계속해서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때리잖아요.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때린다라는 것 자체에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형 수급이 일단 이쪽에서 빠져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수급이 뭐 완전히 시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통해서 그동안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팔실 필요는 없어요. 뭐 조정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뭐 6만원까지 빠지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 많이 빠지면 한 7만 5천원 정도 수준에서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 생각하는 거고요. 8만원 밑으로만 내려가더라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8만원 밑에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5% 넘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수 입장에서는 한 2% 정도 뭐 적게 본다라면은 한 1%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RSI 지표가 이제 4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과매도 국면, 이제는 삼성전자 싫어, 지겨워, 안 사, 막 이런 느낌들 팍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들어가시면 되죠. 근데 이게 단기적 데드크로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이 데드크로스 들어가 있죠. 뭐 조금 더 가볍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래도 역시 시총 상위권 종목이기도 하고요. 반등 시점에서 나와 있는 이 매물대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이렇게 집중됐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구간에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사자. 근데 이제 다시 반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정말 큰 뒤통수를 맞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여러분들한테서 개잡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종목인데 포인트를 잘못 잡아가지고 좋은 주식이 잡주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매매 포인트들을 잘 이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그 시황을 통해서 제가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매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볼게요. 네. 자, 개인들이 지금 보면 1조 4천억 순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되시면요. 기관들이 지금 많이 팔았어요. 금융투자. 얘네들이 뭐냐면 지금 저점권에서 계속 매수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걱정했었어요. 쟤네들 또 단기적으로 팔 텐데, 팔면은 또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누가 받아주지? 이런 생각들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셔야 돼요.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려면요, 이렇게 단기 물량들 들어오면 안 돼요. 연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를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투자 보시면은 일별 현황에서 우리가 잠깐 참고해 볼게요. 그러면 금융투자 쪽 우리가 한번 볼게요. 최근에 계속 매수했단 말이에요. 어제 조금 팔긴 했는데, 뭐 그동안 매수한 부분들이 있었죠. 7천억대, 4천억대 이렇게 2월 1일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단기적 포지션이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융투자가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는 부분이겠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네, 수익 실현에 대한 이런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은 7천억대, 4천억대면은 1조하고도 조금 더 되는 거죠. 1조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어제 2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오늘 뭐 7천억 정도 팔았다라고 한다라면 거의 다 판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다. 수익 실현 다 했다. 그러면 저점권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지수가 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일단은 계속 빠지는 것보다는 횡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가세하고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가세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지수는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되어 있어요. 밀리게 된다라면 다음 주 만기일도 있고요. 명절 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흔들리게 되면은요. 주식 사기 싫어져요. 예,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럴 때가 우리가 매수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매수는 일단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어쨌든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정 들어올 때 막 사는 것보다는 아예 매수를 밑바닥에다 대놓고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내려가는 건 다 확인하시고 매수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4천억대에서 일단 10시부터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춘 시점이 사실은 저점을 좀 잡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지수 상황을 분봉으로 참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이게 10시도 넘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이제 저점 지지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다시 또 밀린 모습이죠. 근데 지금 이 저점 지지대를 깰 것이냐 안 깰 것이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확장되지만 않는다라면 어지간해서는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금융투자 쪽 매도 어느 정도 다 나왔다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연기금 매도가 확장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네 어쩔 수 없이 뭐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죠. 뭐 전저점 또 깨고 내려가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장중에 잡힌 저점 3,080포인트 요 정도 구간에서 지지만 만들어준다면 특별히 문제없다. 그리고 그 키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아먹는 그런 부분들, 이게 대형주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삼성전자 쪽에 이제 매도가 많죠. 그 다음에 기아차 매도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LG전자,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안 보이죠? 하이닉스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여기 있습니다. 저 밑에 있어요. 얼마 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같이 묶여 있기는 한데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팔아먹는 모양새는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 시총에서 멀어져 있는 것들, 현대차, LG화학, 그 다음에 SDI 이런 쪽은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SDI 같은 경우도 단기적 조정이 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간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매도를 본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저점 지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또 다시 만들 나가죠. 그러면 다시 재매수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계속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매도하면 다시 사들이는 거, 그게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들 볼게요. 오늘은 이제 마감 시황에서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금융투자 쪽 매매가 되겠지만은 지금 다른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밀리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많이 안 팔고 있지만 그래도 팔고 있고요. 기관들이 순 매도량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LG화학, LG전자 다 팔고 있고요. SDI 다 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관련주로 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주항공 관련해서 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 많이 올랐는데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올랐었죠. 이런 부분들 만들어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 지금 팔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화신 같은 경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이게 시총이 지금 2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과매수 국면이기도 하고 많이 올랐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더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은 조금 밀리는 형상이 있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많이 빠져야 1%대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 있었다라면, 그것도 뭐 지난 2월 1일 그 저점에서부터 반등한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밀려도 그 수익률을 깎아먹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온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 포트로 가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기적 조정 양상에 보이는 대형주들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의 차익 실현 같이 병행하시고요.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중소형주 쪽으로 좀 담아주시면 훨씬 더 유리한 투자가 되겠죠. 편안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조금 불편하다, 뭔가 꼭 걱정스럽다 이렇게 된다면 편안한 투자를 좀 지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소형주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저점에서 만약에 놀고 있다면 조금 주워보는 거, 그렇게 가져가는 거,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이따가 마감 때 이제 전체적인 수급 동향하고 시장 상황들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